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심리학 지식 무척 중요하죠. 그 중요성이 날로 갈수록 커지는데요. 심리학에도 분야가 참 많습니다. 발달심리, 사회심리, 성격심리, 임상심리, 이상심리. 만약 엄마 학교라는 학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시험을 봐서 일정한 점수가 나와야 엄마 자격증을 주는 학교라고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을 짜는 연구부장 교사라면 주당 수업 시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과목은 뭘까요? 아마 발달 심리 과목일 겁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해주었던 방식을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가 대물림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대한 기초 지식만 있어도 지난 3대가 겪은 실수의 대물림 고리를 끊어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부터 초등 자녀를 둔 분까지 꼭 발달심리 기본서를 집에 두고 틈나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발달심리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발달심리에서 보통 크게 네 가지를 다룹니다.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이 각 발달 영역을 아기였을 때부터 동시에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엄마들이 지금 눈앞에 놓인 것만 보시죠. 예를 들어 영유아기 때는 주로 신체 발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어린이집이나 미취학 시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에 관심을 가지셔요. 그러다가 고학년 사춘기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면 이제 사회 정서 발달에 문제가 없는 건지 살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기별로 따로 보시면 안 되고요. 각 연령대별로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 정서 발달을 모두 다 봐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 그 옹알이에 맞춰 비슷한 반응으로 발성을 해 주느냐와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의 언어 발달과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주죠. 이런 작고 사소한 것 같은 발달 심리 관련 연구와 이론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의 전방위적인 발달 과정에 생활 속에서 진짜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 과정,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지난 15년간 교육 현장에서 초등 아이들을 봤습니다. 주로 5, 6학년, 고학년들을 계속 봤어요. 똑같은 5, 6학년인데 신체 발달, 비만인 학생이 좀 더 늘었다는 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더 좋아졌습니다. 인지 발달, 언어 발달, 확실히 10여 년 전보다 좋아졌는데 걱정되는 점은 인지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더 뛰어나지긴 했는데 그게 아이들마다 격차가 아주 많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 정서 발달,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었거나 심지어 더 퇴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5, 6학년 아이들의 사회 정서 발달 모습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계신다는 판단이 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우리 영희의 영어 수학 능력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계셔요. 그 밖에 언어 발달에 있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또 관련 진학 및 앞으로의 진로 계획까지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진로 부장인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오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애착이 결여되어 있는지, 또래 관계에서 왜 자꾸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전혀 감을 못 잡으셔요. 결국 결론을 미리 내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죠. 아, 우리 애는 참 괜찮은 아이인데 다른 애가 이상해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자, 적어도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려는 의지가 보일 때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미 외부적 요인으로 결정을 해버린 상태에서 상담을 하실 때는 저도 그 이상 심리적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미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외부 요인이니까. 외부 요인을 담임교사로서 좀 통제 좀 해주지, 이런 거죠. 정말 조심스럽게 진짜 상황을 알려드려도 대부분 오히려 저를 공격하거나 또는 다른 심리 전문가의 검사 결과지를 들고 와서 반박을 하시죠. 그래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상담을 마무리하고, 저도 담임교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한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보면서 중립적 위치에 있음을 알려드리는 정도로 마무리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심리 전문가의 검사 결과지를 들고 왔다면 그래도 나름 이유가 합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심리 상담가도 상담 기간, 상담과 내담 과정, 그리고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분석에 들어가기도 전에 오히려 내담자의 욕망에 전이 되거나 그 영향력에 놓이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정말 심각한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는 또래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진단을 받아왔다는 검사지를 들고 와서 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냐고 강하게 항의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입장에서 저는 아이들의 심리를 관찰하는 데 있어 담임교사라는 어떤 유리한 고지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무의식적 행동이나 말투, 표정, 타인과 벌어지는 관계성의 표출은 상담실에서 언어로 각색되어 나타나는 표현들에 비하면 완전한 리얼이죠. 틀리게 보고 싶어도 그게 더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잘못 보고 있는가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만 회피하시죠. 그럼 안타깝지만 저도 거기서 멈춥니다. 그나마 제가 담임인 동안은 어떻게든 널 지켜준다 그런 심정으로 있는 거죠. 고치거나 개선까지는 부모님의 받아들임 없이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자, 심리 발달 과정에서 사회 정서 발달 과정에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요즘 그런 상황이 더 두드러지는 걸까요? 일단 가족 체계가 사회 정서 발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으로 급속화되었습니다. 이제 대가족이라는 표현은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울리는 과정이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정서 발달에 주는 영향이 무척 큽니다. 그렇다고 다시 대가족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 안에서 또 다른 간섭과 경계선 침범이 이제 폭력적으로 행해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단 가족 구성원이 소규모라고 해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이들과 적절히 교류하는 어떤 공동체적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핵가족 단위의 생활만으로는 아이의 정서 발달을 채워주는데 심각한 편식이 작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정서적 안정감이 이전보다 더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유아기 때는 보통 만 3세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3년 동안 어렵다면 만 2돌 될 때까지만이라도 아니면 첫 돌 될 때까지만이라도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잠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있는 것, 정서 발달에 너무 중요합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봐주셔도 되고요. 단 조건은 안정애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단 한 사람이라도 전적으로 함께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기에 시선을 맞추고 아이의 옹알이에 응답을 해주고 신체 접촉하고 아이의 표정 및 울음에 반응해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정서 발달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혹시 이걸 육아 독박처럼 오직 한 사람한테 몰아주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지 않길 바라고요. 그럼 그건 아이나 보호자 모두에게 정서적으로 오히려 치명적입니다.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또는 이모 삼촌이든 우리 집안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꼭 일정 부분 전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맡아주셔서 아이의 행동과 표정에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 아이 정서 발달에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 정서 발달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우리 아이한테 활짝 웃으면서 어린 시절 까꿍을 가장 많이 해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두벅두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